21번 요지 추론입니다. 요지 추론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게 또 같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숨어 있는 글이에요. 이 글은 소재 자체가 경영, 경제, 마케팅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죠. 광고를 할 땐 어떤 걸 광고하라?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없어진 것을 광고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은 빨라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핸드폰은 선이 없어졌어요. 우리 핸드폰은 무선 충전입니다. 우리 자동차는 말이 없는 마차예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에 관한 기본적 성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빨라야죠. 그죠? 마차는 빨라야 되고 자동차는 사람을 실어 나르고 안전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가 없다. 우리는 뭐가 없어졌다. 라고 하는 거를 경쟁사에 비교해서 비교해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거에 많이 끌려갈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럼 한번 Too many companies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o many companies advertise their new products as if their competitors, 그들의 경쟁자가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물건들을 광고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도 똑같이 비슷한 속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물건을 만든 우리 회사 측에서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They advertise their product in a vacuum. vacuum 핵심적인 단어 별표입니다. 그들은 이게 진공 상태에서 한다는 건데 진공 상태에서 광고를 한다. 그 얘기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진공 상태니까 마찰력도 없고 다른 공기도 없는 곳이니까 물건이 조금 잘 팔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And are disappointed when their message fail to get through. 그들의 메시지가 fail to get through. 통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실망을 마구마구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 end에 병렬을 칠한 이유는 뒤를 보고 앞을 봤을 때 뒤에 are 이란 동사와 advertise가 이렇게 같은 녀석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녀석을 is로 쓰게 되면 주어는 they니까요. 잘못됐죠. 그래서 are disappointed가 되고요. 혹은 이 비동사를 빼도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왜냐? disappointed는 ed고 pp로 능동의 아니라 수동의 의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disappoint도 잘못되는 구조가 되겠어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자리를. Introducing new product category is difficult. 새로운 물건의 혹은 상품의 카테고리, 범주를 소개한다는 것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언제 어렵냐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오래된 것과 대조해서 특히나 오래된 것과 대조해서 많이 대조되지 않을 때 old one, 20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one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칭하는 바는 노란색으로 적어서 카테고리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폰 생각하시면 돼요. 갤럭시 생각하십시오. 아이폰하고 갤럭시는 아이폰 6, 7, 8, 10 나왔지만 사실 사람들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꿔야 될 이유를 사실 모르는 것이죠. 지금 핸드폰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런칭하고 카테고리로 새로 핸드폰이 나왔어요 라고 하려면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소나타 모델이 나왔는데 그 다음 모델이 나왔으면 이 자동차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식시키고 팔 것이냐, 매우 어려운 마케팅의 딜레마인 겁니다. Consumers do not usually pay attention to what is new. 사람들은 보통 집중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What is new? 새로운 것, different, 다른 것,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s related to the old. 그것이 오래된 것이랑 관련되지 않는다면 새롭고 다른 것에 그다지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장에서 unless가 나와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if not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장 구조에서 unless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실까요? 소비자들은 집중을 기울이지 않는다. 새롭거나 다른 것에. 만약 오래된 것들과 오래된 소비자들의 그 물건들과 관련되지 않으면 새롭다,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변속기를 넣습니다. 그게 뭔데요? 근데 이런 거죠. 그전 변속기보다 빠릅니다. 인정. 혹은 그전에 있었던
전기 충격 장치는 전기 충전 장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 새롭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문장 밑줄 한번 쳐볼까요? That's why if you truly new product, it's often better to say what the product is not rather than what is. 밑줄입니다. 밑줄을 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칠판을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that's why의 해석입니다. why는 관계부사로서 앞에 the reason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that's the reason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 우리 보라색으로 적고는 위에 있는 내용이 이유나 원인 같은 거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y 뒤에는 뭐가 될 것이냐? 당연히 그렇죠. y 뒤에부터는 플러스로 이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 y하고 because를 밑줄 쳐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형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That's why와 that's because의 둘의 비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구문 독해라기보다는요, 자, 내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If you have truly new product, 진짜 새로운 물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it's often better to say what rather than의 세모 이렇게 칠하고 뒤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가 됩니다. what를 하게 되면 직역을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그 물건이 그렇지 않다가 되죠. 근데 이 문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구문 독해를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에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있는 것 혹은 갖고 있는 것 적어두세요.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앞에 없어진 것 혹은 갖고 있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적어놨다는 가정하에서 붙여놓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that's why 결국 네가 진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정말 홍보하고 싶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갖고 있는 거나 현재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갖지 않은 것, 월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종종 더 낫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연결되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first automobile, 첫 번째 자동차는 horseless carriage, 말이 없는 마차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콤마는 동격의 콤마가 돼서 horseless carriage를 네임과 같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which allow 목적 투부정사, 대중으로 하여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대중으로 하여금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앞에 있는 이 네임, 이름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자동차라고 하는 첫 개념이 나왔을 때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했다? 아, 마차인데요. 말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 생각하죠. 어떻게 될까요? Against the existing mode, 현재의 운송수단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모드에 대항하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자, 이 글 마지막까지 읽다 보니까 중간에 파일이 좀 날아갔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으면 괜찮으니까 그 부분을 바탕으로 변형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던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이 바로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빈칸을 내거나 이 문장을 바탕으로 어법으로 낼 수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너무나도 많은 반의어나 어휘들이 존재하죠. 이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새롭다, 존재한다, vacuum, 이건 참 좋은 단어, disappointed, fail, 그리고 new category, old one, pay attention, 그리고 unless 다음에 relatively old,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existing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새로 칠해줬던 여러 단어들은 다 어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법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데 학교에서 어법을 내지 않고 어휘는 반드시 내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외워야 되는 것도 맞아.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2학년 올라가면 학교에서 단어를 바꿔내거나 맥락에 따라 글을 바꿔 쓰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외울 거예요? 지금부터 제대로 영어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이 글은 논리성은 좀 부족한 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for example를 제외하고 나면 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동일하게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글은 보통 빈칸 추론 정도만 나올 수 있지 순서 문장 삽입이나 연결사 추론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는 글입니다. 하지만 꽤나 괜찮은 글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20몇 번이었죠? 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